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비익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문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문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선생님이 OT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별건 없고요. 정말 별게 없을까? OT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는 학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포인트. 포인트 하니까 땡기지. 그런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문법을 잘하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물론 되죠. 그런데 실용성이 없어. 시간이 많이 걸려. 제대로 공부해 보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고민합시다. 학습 과정과 학습 포인트. 준비되셨나요? 학습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학습 과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그리고 EBS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들이 이 과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를 수 있어도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뭐부터 배우죠? 알고 있을 텐데. 의문이 가장 먼저예요. 의문은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워요. 그럼 의문에서는 어떤 걸 배우느냐? 의문 체계. 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각 종류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의문 체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문 변동. 우리는 글로 쓰죠. 단어를, 그쵸? 그런데 발음을 해보면 쓸 때랑 발음이 달라. 의문 변동은 뭐냐? 그러한 변화 과정을 문법적 규칙으로 설명한 단원이 되겠어요. 수능에서 의문 변동은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정말 레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단원이죠. 두 번째는 단어입니다. 의문보다 큰 단위가 단어죠. 단어에서는 어떤 걸 배우느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인 품사. 구품사죠? 가끔 팔품사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영어의 압박감이니? 그쵸?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우리의 국어는 구품사입니다. 아시겠죠? 구품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의문도 마찬가지지만 품사도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어의 형성입니다. 단어의 형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놓은 단원이 되겠죠. 물론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형태소를 알아야 돼요. 단어의 형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있는 단어, 이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배우는 게 단어의 의미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이 부록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단어 다음에 큰 게 뭘까요? 그렇죠. 문장이죠. 그렇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첫 번째는 뭐를 배운다?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문장 성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배운다. 문장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겹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단원이 되겠죠. 되셨나요? 의문, 단어, 문장 점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문법 요소예요.
문장을 이루는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문법 요소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있네요. 종결 표현, 문장의 끝을 어떻게 내느냐. 높임 표현, 야 이거 잘 알아둬야겠다, 그지? 정말 잘 알아둬야 되겠지? 그쵸? 높임 표현, 어떻게 해서 말을 높이느냐. 시간 표현, 내가 과거의 얘기를 하고 싶어, 미래의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어떤 문법적인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것이냐. 피동과 사동, 그 다음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문법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 배울 게 뭔지 앞에서 설명드렸죠. 바로 국어사입니다. 국어사는 우리 국어가 아주 먼 옛날부터, 정말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국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의 그 과정을 배우죠. 잘 아시겠지만 국어의 과정은요, 고대 국어, 중세 정기, 그 다음에 중세 후기, 그 다음 근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문법은 현대, 이렇게 5개의 분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국어사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같은 거 문제를 보시면은, 수능의 문제를 가끔 가다 보시면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단원이 바로 국어사죠. 국어사에는 일단 국어의 계통과 형성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상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생되어서 지금의 말이 되었는지, 우리는 어떤 계통, 어떤 조상 언어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기, 글자 어떻게 썼냐 이거죠. 우리 말이 있고 글자를 쓰는데, 문자를 쓰는데 문자 어떻게 표기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의문의 변화.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 때 우리 의문, 자음과 모음이 몇 개였죠? 28개. 그렇죠? 근데 지금 몇 개죠? 24개. 변했네? 그래, 어떻게 변화했지?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의문의 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의 변화나 문장의 변화, 어떻게 쓰임이 달라졌는지를 배우는 게 국어사예요. 자, 문법의 학습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문법 강좌, 모든 문법에 대한 공부들은 항상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선생님? 알아야죠. 왜? 순서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한번 전체 공부 끝났어. 그런데 난 이 파트가 정말 안 돼. 근데 나한테 말을 못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요, 이래. 왜? 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파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문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학습 과정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되셨나요? 그 다음 학습 포인트, 어떻게 해야지만 문법을 잘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문법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물론 문법이 쉬운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절대 안 하지.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만 선생님한테 그렇게 질문하겠죠. 선생님, 문법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어떤 선생님한테 가셔서, 국어 선생님한테 가셔서 선생님,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문법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개념 정리가요, 물론 안 돼 있어도 문법을 못 해요. 근데 반대인데,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이만 한다고 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 정리를 생각해요. 개념을 열심히 보고 이 개념을 다 외우면 문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참, 이렇게 하면 니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개념만 열심히 본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문법은 절대로. 개념은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들아, 기본이야. 기본. 문법 개념 정리는 공부의 종결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기본. 여러분들 영어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단어? 뭐 듣기? 뭘 잘해야 되죠? 뭘 잘해? 알파벳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영어를 잘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법의 개념 정리는 알파벳이야. 기본이라고, 기본. 이해가 됐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알파벳을 안다고 영어를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알파벳을 가지고 단어가 나올 거고, 또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내에서 또 해석을 잘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끊임없는 응용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벳만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저 공부 다 했어요. 이거야. 문법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저 공부 다 했는데 저는 왜 문법을 못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개념은 기본이야. 이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는 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지 또는 몰라도 되는 건지가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문법 개념 기본이라는데 왜 기본이냐? 첫 번째, 문법적 어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얘기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지문이 하나 나오죠. 지문이 나오죠. 이 지문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기를 통해서 뭐를 보는 문제가 있어? 선택지를 보는 문제가 있죠. 얘들아,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문만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있고, 지문과 보기를 모두 활용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이든 보기든 선택지든 거기 나오는 말을 알아들어야지. 문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문법적 어휘들이 사용됐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설명을 해줄까? 절대 설명을 해주지 않죠. 왜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정 또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끝내놨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파벳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말, 보기에 나오는 말, 선택지에 나오는 말을 내가 읽었는데 문법적 어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는 개념 정리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거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웃긴 얘기인 거지. 알파벳도 못하면서. 그렇죠? 개념 정리는 왜 중요하냐? 보기, 선택지, 물론 지문 포함입니다. 지문까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본 문제를 득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응용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문의 변동 같은 녀석들인 거지.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만 줘요. 그리고 변화 과정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발음되는지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변화했는데 어떤 규칙들이 적용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뭐냐?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만 하면 맞출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조차 힘들어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문법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본 개념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인지하셨어요? 그렇다면 응용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본 개념이 다 된 친구들이 응용을 한다. 응용은 뭐 하는 거냐? 첫 번째가 문법적인 설명을 보기나 지문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선택지에다가 사례를 줘요. 물론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지문과 보기에 문법적인 설명을 준 다음에 사례를 줘요. 그리고 이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가 맞는지 아닌지 적절성을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어떤 응용 방법이 있냐면요. 이번엔 사례만 줘요.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는 사례만 줘요. 그런 다음에 문법적 설명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뭘로? 선택지로.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이 설명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게 응용이에요. 문법을 잘하기 위해선 기본 개념과 응용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그렇죠? 첫 번째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잘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는요.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있잖아. 재밌는 게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쵸? 1학년 때도 배운다? 2학년 때는 안 배울 것 같죠? 배우죠. 독서와 문법이랑 교과서에서. 그럼 3학년 때는 안 배우냐? 배우죠. EBS에서. N수생이 되었어. 근데 N수생이 돼서도 안 배우냐? 배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적어도 3번에서 4번까지는 배워와요. 문법을. 그런데 왜 문법을 어려워하느냐면 사탕이라니까 문법이 여러분들한테. 문법이 왜 사탕일까? 까서 먹잖아. 까먹잖아. 그래서 문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강의를 해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N수생 각각 설명을 할 때 느낌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야, 이거 알고 있지? 한 3학년 N수생 갔어. 이거 알고 있지? 야,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걔네들 알고 있을 것 같지? 걔네들도 잘 모른다. 너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지? 근데 너 잘 모른다. 항상 그래 오거든.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워. 까서 먹어. 그럼 왜 까서 먹느냐? 보통 국어라는 과목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독해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문법은 어렵냐? 다른 거와 다르게 문법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 암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본 개념인 거죠. 정리인 거죠. 개념의 정리인 거죠. 그 문법적인 요소들, 개념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니. 우린 안 보면,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사탕이라니까. 자꾸 사라져. 사탕 먹어봤니? 사탕 이렇게 먹으면 점점 사라지잖아. 니네가 그렇게 까서 먹는다니까. 의문부터 사라져. 자꾸 사탕이 작아지듯이 의문 작아져, 단어 작아져.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입안에 있어 없어? 없지.
맛만 남아. 그것도 양치질하면 다 없어지지. 깔끔하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 학년 올라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니. 한 번 했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 정리를요, 뭐 스스로 하셔도 좋아요. 어디다가 조그만 글씨로 다 중요한 개념들을 쓰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응? 손바닥만하게 만들거나 책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딜 가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보세요. 오늘 공부해야지 해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문법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개념 공부를 어딜 가든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보세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등 학교 시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똥 싸면서, 너무 더러운가? 하여튼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대. 그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까먹지 않게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부터 안 사라져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나 좋은 나이잖아. 그렇죠? 선생님보다 좋은 나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습관화해서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후회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OT 때부터 막 잔소리하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 잔소리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습관화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세요. 되셨나요? 응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날 잡고 문법 문제 100개 풀었어. 맞았다 틀렸다 열심히 했어. 오를까? 절대. 잘할까?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 나도 국어 선생님이고 강의를 꽤 오래 했지만 그 얘기를 매년 모든 친구들한테 강조해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왜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죠? 응용을 잘하려면요, 내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먼저 고민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풀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적절한 걸 찾아봤더니 적절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면 답을 풀었는데 답이 틀렸더라 이거야. 그러면 왜 틀렸는지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설지를 보면 물론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으로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답부터 해야 돼요? 묻지 마.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필요하면 하세요. 난 굳이 필요 없는데? 그게 좋아요. 그러면 푼 문제 밑에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공부 방법은 선생님이 이 단원, 이 문법에 대한 건 이렇게 하는 거야는 알려줄 수 있지만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개념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보자. 잊어버리지 않게. 까먹지 않게. 사탕이 아니라 보석을 만드세요. 이렇게 입에 넣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보석. 머릿속에 탁. 괜찮죠? 응용은 문제를 풀 때 왜 맞았냐, 왜 틀렸냐를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게 나온다면, 똑같은 유형이 나온다면 절대 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의문에 대해서부터 하나 천천히 시작을 할 겁니다. 절대 빨리 안 할 거예요.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1.5배속을 하던 2배속을 하던 상관없는데, 물론 안 되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익힐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의문의 체계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